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오스코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이 좋았어요. 나쁘진 않았는데, 막판에 이제 트럼프, 그 다음에 알테오젠, 그런 것들로 인해서, 밀렸다가 반등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알테오젠 뚝, 그러다가 뭐 트럼프 뚝,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.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, 오늘 코스닥 1000포인트 찍는 거 아니야? 코스피 막 5000 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조금 나름 그래도 기대를 좀 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오스코텍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영진과 주주들의 대립, 이게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. 이제 3월 달에 주총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본다라고 했을 때, 어차피 지금 법원에서는 이 오스코텍이 경영진들이 얘기했던, 그러니까 뭐 80%가 찬성해야지 의결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50으로 줄여놨거든요. 법원이 이쪽에 손을 들어줬어요. 물론 이제 경영진이 그대로 오케이, 그럴지 아니면 좀 항소가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, 어찌되었던 간에 80%가 찬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려운 거다. 이거는 좀 안 되는 거다. 주주들한테 좀 나쁜 거야. 너희들 너무한 거야. 라고 하면서 법원이 소액 주주들을 손 들어줬다라는 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첫 주주총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이 갈등이 결국은 주총에서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. 이미 한 번 실패했지만 제노스코 100% 자회사 전환이라는 키워드, 이 카드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. 이전에는 그 유상증자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 제노스코 100% 자회사 전환이 이번에는 뭐 투표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승인이 나올 것인가, 또다시 뭐 거절이 나올 것인가, 이런 것들이겠죠. 그리고 지난 주총에서도 이제 창업자였죠. 김정근 전 대표의 이사 재선임이 부결되는 등 이사회 구성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번에도 뭐 투명한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보상, 체계 개편안이 좀 논의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이제 로열티 부분인데요. 일단은 뭐 렉나자 부분인데, 글로벌 매출과 이에 따른 로열티 수익 현황이 공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2028년 이후 연간 최대 1,500억 정도의 로열티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또 관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유상증자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. 저번에 그 제노스코 자회사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유증을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주주들한테 또 얻어맞았죠. 그러다 보니까는 그 뒤로 유상증자 안 해, 이렇게 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체 수익으로 R&D를 감당하겠다,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줬습니다.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재무의 상태를 놓고 보면은 앞으로 뭐 렉나자라든지 아니면 산오피에서 들어왔던 돈, 로열티보다는 마일스톤이겠죠. 그 돈은 550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, 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당장 재무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적자에서, 물론 이거 바뀔 수 있어요.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와 봐야 되겠죠. 만약에 이번에도 적자가 유지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것보다는 적을 거라고 봐요. 그렇다고 하면 올해죠. 2026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산오피에서 들어왔던 500억 정도의 현금이 이게 4월 달에 찍힐지, 4분기에 찍힐지, 2026년 1분기에 찍힐지,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번에 주총을 통해 갖고 유상증자 안 하겠고 우리 R&D 우리가 번 돈으로만 감당하겠다.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. 그리고 제노스코는 우리가 인수하는 게, 우리 자회사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, 이거는 아마 대립은 조금 할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뭐 조율을 좀 하지 않을까요? 예, 이거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너희들한테,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뭐 잘해보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.
렉나자 다음에는 뭐 알츠하이머 최근에 나왔었던 거죠. 12월 16일 날에 산오피랑 연결됐었던 부분으로 나왔고 그 이후로도 또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.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뭐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개 이상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초단기, 단기,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고 그것들을 이번 3월 달에 오는 주총에서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총을 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. 이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기 시작을 했던 렉나자, 그 돈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, 다음 먹거리로 뭘 할 것인가, 이런 것들이 조금 언급이 되는 그런 주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노스코 자회사를 100%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논의에 회사가 이렇게 제시했을 때 주주들이 오케이 해봐 라고 할지, 무슨 소리야 하지마 라고 할지,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. 왜냐면 여기에서 했던 것과 3월 달에 할 그 주총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고, 그리고 몇 달 동안에 거의 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어느 정도 조금 소통도 이루어졌으니까 뭐 이것저것 좀 맞춰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겠습니까? 안 맞는 거죠. 회사 경영진들과 회사 입장이 주주들과 안 맞는 거, 그게 좀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겠죠. 저희 이벤트 준비해놨습니다. 목요일날 시작을 할 건데 이번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갖고 저희 허브경제TV 가격이 인상이 될 거예요.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 허브경제TV랑 할 때 가장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 오늘도 열심히 매매했거든요. 이거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 있었던 것들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놓치지 마시고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